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강력범죄, 아마 누구나 한 번쯤 집을 나선 가족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서 노심초사 가슴을 졸여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1분 1초, 아니 1년 365일 오매불망 가족을 걱정하는 소중한 마음을 담은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어둑한 골목길을 걷고 있는 자녀. 그 뒤를 쫓는 사람이 있다면? 어두워진 놀이터, 보호자 없이 혼자 놀고 있는 어린아이. 낯선 사람이 다가간다면? 추운 겨울, 집으로 가는 길을 잃은 치매 환자. 차가운 도로 위에 쓰러진다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당신의 가족은 안전한가요? 여기 어린 자녀를 둔 아빠가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져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 걱정에 온 동네를 찾아다녀야 했던 아빠.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담아 위치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 가족 안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가족의 행복. 평안한 가족을 만들고 싶은 아빠의 꿈이 펼쳐집니다. 시장 변화에서 창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코사라는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표 조우주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조우주인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우주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약간 센스가 있으셨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 우주, 스페이스, 공간에 대한 사업을 할 거라는 거를 미리 예견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뿌듯하게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병역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처음 진출을 했습니다. 병역특례를 했던 업체가 운 좋게도 사실 그 97년 2000년 초반 그때 이제 IT 붐을 타면서 이제 컴퓨터 쪽 업무로 들어왔습니다. 27살에 사회에 나와 가지고 한 14년 동안 사실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뮤직 사업이나 아니면 온라인 비즈니스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다 보니까 사실 사업 기획이나 아니면 전략 기획 쪽으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사실 40이라는 그 나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창업을 딱 시작한다라고 주위에 이렇게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늦지 않았냐, 아니면 너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 온라인 게임이나 아니면 온라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게임 쪽 사업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거쳐온 회사들에서 창업 멤버들을 저 포함해서 3명이 모여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 아이템을 딱 정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3명의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사실 몇 날 며칠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를 해 나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 아이템이란 부분이었는데 그 창업 멤버 이 3사람이 모두가 동의하는 아이템으로 시작을 하자. 그리고 한 번 진행된 것들은 되게 빠르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볼 때까지 진행을 해보고 이게 잘 안 되면 빨리 드랍하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태까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아이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그 팀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팀워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스파코사의 아이템은
영유아 교육 콘텐츠였습니다. 영유아들이 재밌게 뭐 숫자 놀이라든가 아니면 한글 놀이 같은 것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그게 2002년이었는데 사실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유료 콘텐츠에 대한 어떤 한국 내에서는 사실 그걸 구매하는 것들을 많이 구매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을 세계 시장으로 좀 넓혀보자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해봤는데 사실 북미 시장이나 아니면 일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이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아이템은 사실 유료화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출시하고 한 3개월 만에 드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이 모였죠. 그래가지고 또 다음 아이템을 열심히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이템으로 내놓은 거는 역시나 그 육아 정보들을 좀 제대로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시기에 맞는 정보들을 싸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런칭을 하고 반응은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발생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를 비즈니스 수익화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를 수익화하기 위해서는 커머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정보는 좋아하지만 그거를 커머스로 넘길 때 사용자들은 저희의 그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네이버 가가지고 그냥 그 상품을 쳐가지고 최저가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힘들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드랍을 했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을 진행을 한 게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위치 정보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저희 CTO가 사실 그때 이 아이템을 만들 때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사내 아이다 보니까 한번 밖에 나가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개발 팀장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싶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그걸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CTO가 그런 제품을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사용을 해보다가 저희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딱 봤더니 이게 약간 위치 정보라는 거하고 안전이라는 거는 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그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세 번째 아이템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사실 피보팅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세 번째 아이템으로 바로 넘어왔고요. 요것이 사실 사용자들 반응이 상당히 빨리 좋았기 때문에 이쪽 아이템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창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아이템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템은 문제 없고 사실 사용자들이 문제고 시장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닙니다. 시장은 계속 변해가고 저의 아이템은 처음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맞게 생각을 했지만 그걸 구현하는 단계에서 사실 시장에 맞지 않은 상품이 됐고 시장에서 외면하는 상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변화, 사실 시장의 변화를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빨리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내놓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요즘 되게 많은 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건데 너무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은 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면은 이렇게 나는 끝날 거야. 이거에 올인하는 순간 사실은 눈이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나 몰두하고 내 사업에 너무 집중을 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장 상황을 잘 못 보게 됩니다. 나한테 한 100이라는 자원이 있다면 사업에 한 30에서 50 정도를 쏟고 그 나머지 50 정도는 이제 뒤에서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훨씬 더 비즈니스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청년 창업이나 아니면 장년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 서비스를 완성해 놓으면 사실 지금은 VC 투자나 아니면 이런 것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완성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순간 여러 도움을 줄 수 있는 채널들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적긴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잘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창업이라는 대열에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람한테는 46개의 DNA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DNA가 모여가지고 자신을 이루는 모든 개체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 개체의 정보들을 유전이나 이런 것들로 넘겨주는 거죠. 사회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통이나 아니면 그 사회 문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세대가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꾸준히 전승되는 거죠. 그런 단위나 그런 계승의 절차를 밈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라는 조직도 하나의 밈 아니면 DNA라는 기업 문화 아니면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기업이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나 의사결정 방식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은 되게 창의적이고 되게 활발한 조직이 되는 반면 어떤 조직은 되게 권위적이고 되게 경직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도 사실 이 창업이라는 조직, 회사라는 거에서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창업 멤버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초창기 멤버들이 그런 것들을 문화를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대표, 창업자입니다. 그 창업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조직을 어떻게 이끄느냐, 그 조직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그리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 문화는, 그 회사의 문화는 굳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런 굳어진 조직의 문화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창업가의 대열로 들어선다면 사실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할 것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과 어떠한 조직을 만들 것인가도 상당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창업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저한테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건 사실 상당히 즐겁습니다. 그 친구들과 사이에서 어떤 그 친구만의 놀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룰을 정하고 그리고 그 룰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제공하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전체를 재조직화하고 그런 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 상당히 즐겁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즐거움 속으로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우주 대표가 말하는 성공 DNA를 만드는 방법. 공동 창업 멤버들과 소통하라. 시장 변화에 맞춰 아이템을 변화시켜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창업자의 마인드가 녹아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 위치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이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서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위치 정보들을 서로, 그러니까 친구 사이나 아니면 가족들 네. 사이끼리 위치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위치와 과거의 위치를 공유해 줌으로써 약간 위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슈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IoT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위치 정보를 잡아가지고 그걸 통신으로 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IoT 디바이스까지도 예. 저희가 추가해가지고 하나의 위치 솔루션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단위에서는 네.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사이에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독립 디바이스인 IoT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월 정액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런 거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무료입니다. 네. 그 전에 했던 것도 컨텐츠가 유료여서 사람들이 결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망했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거를 하시게 된 건데 이것도 월정액 5,000원이면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은 아닌데 수익 구조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나옵니까? 네. 월정액을 받는다라는 거는 예. 사실 그 돈의 크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확산시키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1,000명이 5,000원씩 내면은 500만 원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10,000명이 5,000원씩 내면은 5천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현재 한 5,000명 정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앞으로 그런 것들이 10만이 됐건 예. 20만이 됐건 넓혀갈 거라고 지금 플랜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 강연에서 언급하셨듯이 그 뭐 DNA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조직 문화, 그 대표님의 어떤 기업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어떤 게 전의 경험들과는 좀 차별화가 돼 있을까요? 저희는 약간 오픈 테이블을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그 사무실도 네, 사실은 중앙을 비워놓고 다 사이드로 책상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에는 테이블을 놨습니다. 예. 그래서 현안이나 뭔가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냥 의자를 돌려가지고 테이블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슈가 있다. 네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오픈 테이블 형태로 해가지고 예.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007 작전 느낌으로 모여 하면 쫙 모이고, 그렇죠. 자 다시 이래 그러면 쫙 흩어지고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까?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계 질서가 있는 조직에서는 네네. 밑에서 뭐 어떤 안건을 던지면 그 위에서 팀장들이 뭐 하고 뭐 이런다 네네네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거든요. 예. 사실 스타트업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하느냐, 스피드의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빨리 오픈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하고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행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보통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표님도 뭐 이게 좀 변화를 계속 하셨잖아요. 계속 그 아이템을 계속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 변화가 정말 이게 피할 수 없는 단계인지, 이게 꼭 필요한지. 네. 아까 아이템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를 말씀드린 것도 네네. 사실 아이템은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쪽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피보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잖아요. 예. 기술도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예. 그 기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기술 구겨놔 놓고 보면 옛날 기술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특히나 저희 같은 약간 IT 비즈니스에선 상당히 중요하다고 IT에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이 피봇 뭔가 변화를 계속하는 게 피봇이라고. 예, 뭔가 잘 안 돼서 피봐서 이거 안 되겠다 새로운 거를 좀 깨야 하는. 맞습니다. 그렇게 좀 외우면 되겠네요. 네. 피봇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님도 힘든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네. 내가 잘못한 걸까? 시장이 이상한 걸까? 저 사람을 원망해야 되나? 나를 원망해야 되나? 우리 조직원들을 원망해야 되나? 예.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네. 사실 빨리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그냥 미지근한 물부터 서서히 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 그래서 빨리 자신의 아이템이 죽었다라는 걸 빨리 끝까지 가서 확인한 다음에 빨리 튀어올라야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정말 창업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가요? 생각보다 아이템을 실현하고 그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네. 처음에 딱 내고 나서 반응이 빨리 안 오면 되게 실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원도 마찬가지, 같은 회사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는 모든 조직원들이 다 실망하고 풀 죽어 있을 때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하면서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잘됨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방청객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늦게 창업을 하셨는데 이 창업 정보는 주로 어디서 구하셨는지 알고 싶어서요. 창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 창업 정보, 창업 지원 정보에 대한 것들을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링도 해줘요. 그래가지고 저의 메일로 싸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저 같은 IT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을 좀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심히 찾지 않아도 친구들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제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제가 바빠가지고 놓치고 있는 정보들도 그들이 큐레이션을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들, 최신의 정보들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꿀팁인 것 같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우주 대표님에게 위치 정보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위치 정보 서비스는 처음에는 계력으로 다가왔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봉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네. 처음에 위치 정보 서비스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이거를 잘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치를 제대로 잡아내고 그런 것들을 대규모 위치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런 것들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는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한 3, 4년 동안 정말 저희 멤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별도의 뭐 디바이스까지 들어오고 하니까 사실 지금으로서는 되게 봉황 같은 존재인 거죠. 계륵인 줄 알았는데 봉황의 뼈였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태국 같은 나라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예. 좀 더 활활 나는 봉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대표님께서 꿈꿔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단기적인 목표는 아시아 넘버원 위치 정보 사업자가 되는 게 목표고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유럽 쪽까지도 좀 진출을 해가지고 유럽이 사실 위치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달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사실은 글로벌 3위까지 들은 위치 정보 사업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유, 정확하게 순위까지 딱 지정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정말 가정의 어떤 평화와 안전을 대표하고 대표님 이름처럼 우주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대표님의 런웨이처럼요. 그 말씀 꼭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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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시스템은 그리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여러분만의 성공 DNA를 응원합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좀만 더 누군가가 코치를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면 걷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사실 저는 좀 많이 겪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면 사실 그런 약간의 사소한 시행착오들은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당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시간. 여러분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